오늘 아시아 증시는 미국의 상호 관세를 기다리면서 경계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각국의 개별 이슈 따라 아슬아슬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엔화 환율이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따라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을 받으면서 1,409엔대 후반에서 149엔대 후반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도쿄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타나 도쿄 일렉트론이 상승하는 반면에 소프트뱅크 포함의 그룹주 그리고 소니까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니케이 지수가 보합권에서 머무르다가 현재는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냈고요. 0.42%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 반도체주들 탄력을 유지해주면서 관련 ETF까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도 소식은 현대차와 함께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내수 2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전월 4위에서 2계단 오른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면서 인도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모습입니다. 또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센섹스 지수는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지수 니프티 50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오늘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니프티 지수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해당 ETF가 저점 대비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2거래일 연속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베트남 증시입니다. 오늘 그래도 수급을 바탕으로 오후장에 탄력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4% 상승하면서 1,32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을 받아내는 에이스 베트남 VN ETF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2% 상승했고요. 22,3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도 관세지만 현재 중국이 진행 중인 대만 포위 훈련 때문에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대만 증시입니다. 그래도 방산주, 관련주들을 끌어주면서 지수는 2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01% 거의 제자리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황 들어보죠. 신영직고 성현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세 부과 전날인데 중국 증시도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상해 종합지수는 0.13%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금융주, IT주가 좀 강세 보이면서 본토 증시는 0.09% 강보합세권으로 좀 접어든 상황이고요. HSCI 지수는 0.25%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1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 증시 업종별로 살펴보면 은행과 경기민감 소비재, 통신, IT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유틸리티, 에너지 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광동성 정부가 광동성 AI 및 로봇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광모듈,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샤오미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 중국 쪽의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점, 이젠 좀 달라져야 되는 시점인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좀 샤오미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샤오미만 좀 3거래일째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전기차주들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샤오미 그 전기차 모델이 SU7인데요. 자율주행 그 보조 기능이 있고 활성화된 상황에서 그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사고가 난 사건인데 SU7은 작년 3월에 출시한 전기차로 지난달에는 또 슈퍼카급 전기차 SU7 울트라 예약 판매도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이 좀 말해주는 점은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여 안전하게 주행하기에는 아마도 좀 기술적인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좀 더욱 취약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단순히 기술적인 또 문제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자율주행 이 보조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자율주행 섹터에 크게 관점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중국 전기차들의 그 자율주행 데이터 학습 수준은 여전히 지금 이제 학습 과정 중입니다. 중국 자율주행 데이터 학습이 가능한 차량이 가장 많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 그 순위대로 말씀을 드리면 리오토, 화웨이, 샤오펑, BYD 그리고 마지막 5위 정도 되는 이제 샤오미 순인데요. 리오토와 화웨이는 현재 한 100만 대 정도 되고 BYD는 10만 대에 좀 그칩니다.
특히 샤오미는 자율주행 후발주자로서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규모가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도 정확한 개발 방법, 충분한 자금 투입을 바탕으로 후발주자임에도 그래도 이제 5위에 올라서는 등 빠른 성장성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기업단에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과 개발은 이 핵심 경쟁력이자 개별 비즈니스 활동이기 때문에 각각 그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으로 전반적인 중국 자율주행 섹터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대세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미국 쪽에서 최근에 이 중국에 발주한 선박을 처음으로 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내일 또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이 미중의 통상 갈등 좀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중국 증시에는 어떤 여파를 미칠 걸로 예상을 하세요? 네, 내일 아마 새벽 5시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고 즉시 발효될 예정인데요. 아직 부과 대상 국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호관세는 교역 대상국이 이제 미국에 부과하는 무역 장벽에 상응해 맞불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것인데 백악관 대변인이 현지 시간 31일 EU, 일본, 인도, 캐나다 등 불공정 무역 사례를 이제 언급하면서 관련 지역이 아마 주된 대상국이 될 가능성은 좀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중국은 이미 보편 관세 20%를 받았기 때문에 상호관세 대상국은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단 이번 상호관세 대상국의 강도 등을 좀 보고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 홍콩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파나나 운하 매각권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엑손모빌이 중국 조선사 계약을 이제 취소하는 부분 등 이 미중 간의 미세한 관세 전쟁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내일 발효되는 이 상호 관세 강도가 오히려 크지 않다면 불똥은 좀 중국으로 넘어올 수가 있고 상호 관세 강도가 오히려 또 커진다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 등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대중국 추가 관세 가능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상황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가운데 아직 미국에선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제 성장과 관세에 대한 불안으로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엔화가 달러 대비 140엔대 초반에 이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엔화는 미국의 실질금리와 미증시가 하락할 때 가장 잘 나가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 통화가 매력적인 해지로 부각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 인도법인이 이번 달 마지막 주 인도 증시에 상장할 거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이달 말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수정된 상장 예비심사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마지막 주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이번 상장을 통해 약 2조 4천억 원 규모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대미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태국이 더 많은 에너지와 식품을 수입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흑자는 450억 달러로 미국은 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11% 인상한다면 동남아시아 국가 수출에 약 80억 달러의 타격이 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